여기 다급하게 독일에서 한국으로 날아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여행을 위해 한국에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한국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프레데릭 슈타이너입니다. 저는 52세이고 현재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저를 조금 더 소개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와 소통하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어요. 부모님이 여행을 많이 다니셨던 덕분에 여러 나라를 접할 기회가 있었고 그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언어와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제가 처음으로 배운 외국어는 영어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영어가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지만 저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언어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언어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후 저는 다른 언어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 중국어를 배울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자는 읽고 쓰기만 해도 끝이 없을 만큼 방대했고 성조는 저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특히 4가지 성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하지 않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서 종종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예를 들어 말하는 단어를 잘못 발음하면 엄마가 말로 들리기도 하고 매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어요. 한마디 실수로도 대화가 꼬여버리니까요. 그리고 중국어의 문자 시스템 또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수많은 한자를 외워야 했고 같은 발음을 가진 단어도 너무 많아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모두 쉽지 않았어요. 같은 발음의 여러 뜻을 구분하기 위해 한자의 모양을 반드시 알아야 했으니 그 과정에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는 언어가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의 구조 속에 숨겨진 깊이 있는 문화적 의미는 분명 매력적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도전한 언어는 일본어였습니다. 일본어는 겉보기에는 쉬워 보였어요. 발음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처음 배울 때는 문법도 명확한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어에 숨겨진 어려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존댓말과 반말의 미묘한 차이였습니다. 일본어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어휘와 표현을 사용해야 했는데 이를 잘못 사용하면 매우 큰 실례를 범할 수 있었죠. 언어 자체가 너무나 복잡한 사회적 규칙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3가지 문자 체계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글을 읽는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한 글자만 잘못 읽어도 문장의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죠. 문장을 분석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자를 동시에 신경 써야 했고 이것이 때때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운 경험은 저에게 많은 성장을 안겨주었지만 이 두 언어가 가끔은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잡함과 어려움이 많았던 저에게 한글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문자 체계로 다가왔습니다. 한글은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웠어요. 그동안 한자나 복잡한 문자 구조를 익히느라 고생했던 저에게 한글은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우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한 문자였고 한국어라는 언어와 함께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자의 과학적 원리와 독창성은 물론 음절 구조가 정확하게 짜여 있어 발음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의 문이 열리는 듯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글의 아름다움과 효율성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그 매력은 제 안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글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저를 한국어 교수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글의 매력을 알게 된 후 저는 그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저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 받은 그 충격과 감동이 지금까지도 남아 저를 계속해서 한국어 교육에 헌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한국 문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매력을 제 학생들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처음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대학 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갔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소했고 제가 주로 접해왔던 중국이나 일본과는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 표지나 간단한 손짓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메뉴판이 전부 한글로만 적혀 있었고 저는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한글을 한자 한자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하게도 조금씩 그 모양이 규칙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기호처럼 보였던 한글이 사실은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한글에 매료된 계기는 바로 그 식당에서의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던 중 메뉴 중 하나에 적힌 비빔밥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그 단어를 읽어주셨을 때 한글의 발음과 글자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언어들처럼 복잡한 문법이나 모호한 발음 규칙 없이 한글은 그 자체로 매우 직관적이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비빔밥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천천히 설명해 주셨고 저는 금방 그 소리를 익혀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 이상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글자와 발음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과학적인 문자였고 이를 통해 제가 그동안 겪었던 다른 언어의 복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기분이었죠. 그날의 경험 이후 저는 한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서 그 매력은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한글에 대한 첫 감동을 받았던 그 작은 식당에서의 사건이 결국 저를 한국어 학습의 길로 이끌었고 나아가 한국어 교수가 되도록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게다가 제가 한글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한 것은 단지 한글의 위대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간 한국은 너무나도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정말 깨끗했고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으며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주는 듯한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제가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특히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가 갑자기 지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현금과 신용카드, 여권까지 다 들어있던 지갑을 잃어버린 걸 깨닫는 순간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길거리에 서서 우두커니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죠. 그때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는 혹시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하며 울먹였고 그녀는 저를 차분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찾아봐요라고 말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제가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한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정말 친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지갑을 잃어버린 외국인에게도 친절히 대해주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제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위 상점들을 하나씩 들르며 지갑을 물어봤고 그녀는 경찰서까지 데려가서 제 상황을 대신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을 함께 보낸 끝에 결국 어느 카페에서 지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지갑을 두고 나간 것이었죠. 지갑을 찾은 그 순간 저는 안도감에 가득 찼고 그녀에게 눈물로 감사를 표현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별일 아니에요. 저도 이런 일 겪은 적 있어요. 이제 마음 놓고 즐기세요. 라고 말하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따뜻한 미소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녀의 친절함과 배려가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이렇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체류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받았지만 이 여성의 배려는 그 중에서도 특별했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나 고마웠고 마음속으로 이 고마움을 어떻게든 표현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간 후에도 그날의 따뜻한 기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 덕분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한국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 되었는지를 글로 적었죠. 저는 한글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편지에 담아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녀 덕분이라는 말을 전하며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이어가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며칠 후 그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 속에는 그녀 역시 저와의 만남이 뜻깊었으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제 결심에 큰 응원을 보내준다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다양한 자료를 소개해주기도 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친절하게 답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점차 친구처럼 가까워졌고 그녀 덕분에 한글에 대한 저의 열정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녀와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정말 빠르게 늘었죠. 그녀, 윤희는 저에게 친절하게도 한글을 배우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많이 보내주었고 어려운 문법이 있으면 직접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윤희 덕분에 저는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그리고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으며 점점 더 한국어로 소통하게 되면서 저는 그녀와 깊이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와의 소통이 저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윤희는 저에게 한국에 다시 와달라는 초대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우리가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나눈 편지들 덕분에 윤희와 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했고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윤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그 순간 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녀와 함께 카페에 들러간단히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우리 둘 다 서로의 일상에 대해
끝없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첫 번째 날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맑은 하늘 아래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강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그녀가 앞서 달리며 저에게 길을 안내해줬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경치를 즐겼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강을 따라 달리다 잠시 멈춰 앉아서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날 오후 우리는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강가에서 사람들이 연을 날리는 모습도 구경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윤희는 저를 전통적인 한옥이 있는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떡볶이와 순대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먹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한국 음식의 매운맛이 오히려 즐거웠어요.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었고 우리는 한옥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사진도 찍고 작은 골목길의 예쁜 가게들을 구경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주말에 윤희와 함께 남산타워에 갔던 날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자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타워에서 내려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윤희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독일에서의 생활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 동안 윤희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즐거웠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윤희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일상적인 순간들,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옥에서 떡볶이를 먹고 남산에서 야경을 감상하며 나눈 대화들이 모두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이 끝날 무렵 저는 이미 윤희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그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깊이 연결되었는지를 깨달았죠.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독일에서의 일상, 우리 사이의 거리,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 둘의 차이점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런 이유로 저는 결국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한 채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윤희도 제가 떠나는 날 많이 아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짧게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들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듯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돌아오는 동안 내내 윤희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죠. 거리와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돌아오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을 하려고 책상에 앉아도 윤희 생각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리워서 매일 밤 잠들기 힘들었고 한국에서 함께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어떻게든 그녀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윤희의 편지에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윤희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미소가 떠오르고 모든 게 윤희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심이 서더군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서둘러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다시 한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그녀에게 가는 내내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윤희를 만나자마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윤희,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윤희는 순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미소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결국 윤희는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서울에서 또 어떤 날은 독일에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죠. 윤희와 함께하는 매일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 윤희 덕분에 제가 한국어 교수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한글의 위대함에 깊이 매료되어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것도 큰 이유였지만 윤희와의 인연이 저를 한국어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 건 확실해요.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처럼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려웠을 겁니다. 윤희의 끊임없는 응원과 도움 덕분에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글 그 자체의 위대함을 빼놓을 수는 없죠. 저는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그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한글의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이에 더더욱 빠져들게 되었죠.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표현력과 창의성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한국어 교수가 되었습니다. 최근 교수 학회에 참석했을 때도 한글의 영향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교수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다른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구조에 감탄하며 한글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글이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깨달은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 학회에서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교수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느낀 놀라움을 표현했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문자가 존재할 수 있지? 라고 묻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졌습니다. 한글은 그저 한국 사람들만의 자랑이 아닌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문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수많은 석학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글의 위대함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한글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제 아내 윤희 덕분에 제가 이 길을 걸어왔듯이 이제는 한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과 깊이를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관심이 확실히 커졌어요. 교수 학회에 가면 각국의 학자들이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쉽게 들을 수 있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다는 소식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한글 자체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 같은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어 하고 그 열망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한글이야말로 한류의 다음 단계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저는 한글이 그 흐름의 정점을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K-팝과 드라마처럼 한글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담아내는 중요한 도구니까요. 한글을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와 그 안에 담긴 정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이야말로 한류의 다음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예술적이고 과학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알렉산더가 한글을 통해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여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한 사람과의 깊은 인연이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준 이야기였죠. 한글을 통해 사랑을 만나고 또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그가 참 부럽고도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앞으로도 아내분과 함께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